내 이름은 지훈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별다른 재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곤 했는데 그날도 별다르지 않은 저녁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더 놀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정리하기로 했다.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내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동네에 있었는데 자정이 되면 거리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정막이 감돌곤 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귀갓길에 나섰다. 거리를 걸으며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등도 미지근한 불빛을 내며 누군가를 비출 뿐이었다.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려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길이 이렇니? 갑자기 등에서는 오싹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폰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저 바람소리만이 작게 들릴 뿐이었다. 혹시 친구들이 나를 놀래키려고 장난치는 건가 싶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다들 이미 잠들었는지 답이 없었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분명히 내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숨소리와 함께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집에 가기 싫니? 확실히 느껴졌다.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집 근처는 조금 더 밝은 불빛이 있어서 그런지 그 이상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혹시나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지 창문을 단단히 잠근 후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며 나를 괴롭혔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각종 공포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이게 단순한 장난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더 커졌다. 며칠 후 그 일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화제가 되었다. 내가 겪은 일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인 민석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아, 그거 혹시 밤길의 속삭임 이야기 들어봤어?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괴담인데 민석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몇 년 전 이 동네에서 한 청년이 실종되었고 그 후로 밤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다. 아무도 그 청년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야기는 잊혀져 갔다고 한다. 친구들의 반응은 반반이었다. 절반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겼지만 나머지는 괜히 쎄한 기분이 든다는 반응이었다. 나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하며 넘겼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밤길을 걸을 때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에 가슴이 덜컹거리곤 했다. 몇 주 후 나는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갈 즈음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이번에는 집 앞 골목을 돌기 직전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훈아, 돌아왔구나.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번엔 결코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소리가 또렷했고 확실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뒤돌아봤을 때 거기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인터넷을 뒤져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보고 결국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 목소리를 떨쳐낼 수 있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소금을, 누군가는 부적을 사용했다며 각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소금을 준비하고 방문에 걸 부적을 하나 사들였다. 그리고 나서야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밤길을 걸을 때마다 아직도 가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조심하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밤길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하면 나는 그저 조용히 소금을 권할 뿐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청년이 언젠가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도심의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싶었다. 이 집은 오랜 기간 비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저렴했고 외관은 낡았지만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었다. 첫째 날 나는 집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잡다한 물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과거 거주자가 서둘러 떠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주방에 오래된 식기나 벽에 걸린 누렇게 바른 가족 사진 같은 것들이 무언가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는 듯했다. 첫날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워 피곤함을 느끼며 금방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밤 1시가 되자 갑자기 집안 어딘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다. 마치 누군가 집안에서 살금살금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에 휩싸여 나는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다. 소리는 주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았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숨을 돌렸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웃으로서 환영한다며 이 지역의 작은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내가 사는 집은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고 결국 그 가족은 무서움에 모시겨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라 여기며 넘겨버렸다. 며칠 후 나는 이전보다 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종종 누군가 내 방을 기웃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가끔은 섬뜩한 한기의 바람이 지나가기도 했다. 잠든 나의 주변을 서성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방 한쪽 구석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려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형체는 곧 사라졌고 그 순간 나는 이것이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결국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역의 토박이 어르신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분은 이 집이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것과 종종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르신의 조언에 따라 나는 집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실 구석에 감춰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와 녹슨 목걸이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과거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인 듯했는데 그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담겨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 속 사건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상자를 집 밖으로 가져다 놓기로 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상한 소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상자와 함께 모든 비극이 사라진 듯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는 이 집에서 더는 이상한 일을 겪지 않고 창의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해 잠깐씩 뒤돌아보곤 한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이 집을 떠나지 못한 누군가가 있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나의 시골집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묘한 긴장감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시간은 무의미했고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각종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가 있었다. 폐가 탐험이라는 주제의 글이었다. 도시에 사는 나는 늘 도시의 빛과 소음에 둘러싸여 있었고 외딴 곳의 폐가라니 그것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다. 글쓴이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를 탐험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폐가는 원래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가족이 모두 사망한 이유로 버려졌다고 했다. 그곳은 무언가 어둡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저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며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호기심은 결국 내 발목을 잡았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느 늦가을 밤 우리는 결국 폐가로 향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며 우리의 기대와 불안감은 동시에 커졌다. 드디어 도착한 폐가는 생각보다도 더 낡고 허름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이라도 하듯 주변은 완전히 적막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디뎠다. 입구에 서자마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과 복도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지나다니는 바람은 외벽을 쓸고 지나가며 기괴한 소리로 우리를 압박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리빙룸에 있는 커다란 피아노였다. 불길한 초가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친구 중 한 명이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 순간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우리는 황급히 피아노에서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2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소리였다. 우리는 무언가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공포심이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초점을 잡지 못한 시선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방을 보았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다. 흑백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사진 속 사람들은 점점 비뚤어져 보였다. 특히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의 미소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우리는 방을 나서 다른 방들과 복도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어느 새벽 중이기에 어둠과 음산함이 짙었다. 꼭대기층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저기 뭔가 보이지 않니? 다들 무슨 소린가 싶어 고개를 돌리자 복도의 끝에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그 형체는 우리를 바라보는 듯했다. 우리는 소리 없이 얼어붙었다. 시간은 정지한 듯 긴장된 순간이 지나자마자 실루엣은 스르르 사라졌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폐가에서 벗어나 도시로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그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글도 사라져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게 여기던 그 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후로 나는 또 다른 폐가 경험담을 보게 되면 왠지 그곳에서 보았던 형체가 다시금 떠오른다. 아직도 그 형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내기엔 너무 깊고 무섭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경고하고 싶다. 때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단순한 어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